9월 달에 지수가 박살나는 과정에서도 이 차트 상에서의 지지선을 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관리하고 있고 누군가는 지지선만 오면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메가테마, 로봇 테마죠. 지금 시장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은 급등하는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섹터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봇 섹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지금 봐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고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분차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 날 테슬라가 AI 데이를 개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봇이 발표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이런 모습의 테슬라 봇을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정작 발표가 됐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물건을 나르거나 아니면 화분에다가 물을 주거나 이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죠. 왜 그러냐면 자, 요렇게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기초적인 단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죠. AI를 통해서 어떤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움직이고 한다라는 것, 이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평가가 좋습니다. 우리가 로봇 테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고 가자라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진 투자증권에서 정리한 용어들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로봇은 이동 또는 조작, 위치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자율성을 갖춘 프로그래밍된 기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세계에서 환경을 인지하고 계산과 판단을 실시해 행동을 수행하는 자율적인 기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죠?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봇에 힘을 쏟는 것은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 상당량의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통 산업용 로봇입니다. 제조 현장에서 조립 등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 장치, 그러니까 로봇 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이 로봇 팔로 뭐 하는 겁니까? 물건도 들고 용접도 하고 이런 로봇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접해 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협동 로봇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통용 산업용 로봇은 로봇 혼자 움직이는 것인데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산업용 로봇도 있지만 이 협동 로봇 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 산업용 로봇은 원가를 회수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요. 협동 로봇은 1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앞으로 발전하는 산업의 발전 방향이 협동 로봇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은 서비스업에서 활용되는 로봇으로 개인 서비스 로봇과 전문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가 된다. 이것은 뭐 이제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 이렇게 혼자 다니는 로봇들을 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른 것들 보시면은요, 뭐 가반 화종은 로봇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다라고 하고, 요것도 중요합니다. 매니퓰레이션이라는 것은 대상 물체를 매니퓰레이터 또는 로봇 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 또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능을 얘기하는 게 매니퓰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 부품들이 쌓여 있어요. 이 부품을 여기에다가 끼워 놓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는 작업들, 이런 단순 작업들을 누가 한다? 로봇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시라는 것은 뭐 프로그래밍 하는 작업 이렇게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리듀서라고 그래갖고 감속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따가도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 모터의 동력 회전 속도를 낮춰서 출력을 높여주는 장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감속기라는 것은 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여기 막 돌죠. 그래서 회전 운동들이 있어요. 이것을 뭐 여기다가 감속기를 하나 달아가지고요, 이 빠른 속도가 빠른 그 모터에
힘을 뭘로 출력, 그러니까 힘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속도는 떨어뜨리면서 힘을, 출력을 더 높여지는 것이 감속기인데 이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모터가 회전력을 만들어주는 것을 서버 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대충 우리가 이제 이 용어들을 알았다면요. 지금 로봇 시장, 왜 로봇 테마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수급들이 몰리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 지식들을 좀 알고 나면 우리가 로봇 테마 공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매년 7%에서 많게는 10%의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뭐죠?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들어갑니다. 우리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도 올려주세요 라고 시위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노사 분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최저임금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 로봇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인데요. 예전 뭐 한 7, 8년 전 자료예요. 그런데 로봇 채택의 기업들이 얼마나 증가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미 1990년부터 시작해서 로봇을 채택하는 기업들의 숫자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를 하느냐? 결국에는 단순 노동, 그 다음에 뭐 안정성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임금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봇 쪽으로 가는 것들이 대세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채택이 됐는데, 로봇 채택이 되면서 생산성 향상을 본다면 굉장히 생산성 향상이 아주 크게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뭐하고 비슷하다? 지금 요 로봇 채택하는 비율과 생산성 향상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도입 유닛수 기준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산업용 로봇 요것도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또 2019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차례 조금 역성장하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역시나 2021년부터는 연평균 8% 정도 도입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글로벌 로봇 시장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신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어떻게 산업용하고 서비스용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다가 2019년도에는 산업용은 좀 줄었어요. 이때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로봇을 도입하는 비중들이 좀 줄어들었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서비스 쪽이, 서비스용 로봇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로봇들의 도입 현황을 보시면 단연코 어디가 많을까요? 전기, 전자, IT 쪽이죠. 반도체는 거의 다 이게 자동화되어 있고 로봇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계, 비철금속처럼 우리 전통 제조업 쪽에는 계속해서 산업용 로봇 도입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시면은요, 어디가 제일 많냐 하면 아시아 쪽이 제일 많아요. 굉장히 의외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당연한 것이, 제조업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조업은 전부 아시아 쪽, 특히 중국 쪽에 몰려 있죠. 그래서 아시아, 호주 쪽에 산업용 로봇 도입 현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요, 로봇 생산 추이가 계속 증가를 좀 하고 있는데, 산업용에서도 한 2%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성장을 하고 있고, 서비스 요쪽도 11%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부품 쪽입니다. 로봇을 전체적으로 만들기보다는요, 모터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거 감속기라든지 이런 쪽에 매출들이 압도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업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로봇 관련 상장사들을 한번 쭉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증권사 이베스트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인탑스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요거는
대신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이 설계도대로 로봇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기계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스마트폰 케이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진단 키트도 나갔고요. ESL 그 다음에 로봇 등과 같이 이쪽으로 이제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다? 감속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SPG가 그것도 고정밀 감속기 SR 감속기라든지 아니면 유성 감속기라든지 이런 감속기에 있어서는 국내 탑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브리봇은 뭐 청소기 쓰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미래컴퍼니, 유일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로보스타, SP 시스템즈,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해성 TPC, 로보로보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제가 오늘 관심 있게 여러분들한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요 SPG입니다. SPG 요것은 감속기 관련해서는 국내 탑 그죠? 1위권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SPG가 만드는 감속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혼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협동 로봇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국내 독보적인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또 한 가지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로봇 솔루션, 그러니까 1세대 로봇 개발자들은 로보티즈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 제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다이나믹셀 요것뿐만이 아니라 일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서비스용 로봇도 출시를 하면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세 종목 중심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로봇을 보면요 로봇의 분류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용 로봇은 이런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뉴스나 애국가 나올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공장에서 로봇 팔들이 있어서 요것이 각각 정해진 기능들을 하면서 뭐 자동차도 조립하고 반도체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이렇게 구조 보안 또 의료 국방 이쪽인데요. 여기는 아직은 꿈꾸는 단계다. 특히나 구조 보안 의료 쪽은 뭐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은 뭐 수술 로봇 이런 것들은 있는데 구조 보안이라든지 국방 이쪽에서는 드론이라든지 그죠? 드론 이것으로 구조할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찾는다든지 아니면 국방에서도 정찰을 한다든지 요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크게 개화되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용 로봇 요것은 로봇 청소기는 여러분들 많이들 쓰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 그리고 교육용 로봇도 많이 나와는 있는데 이런 식의 형태는 아니죠. 태블릿, PC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안내 서비스 요거는 어디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 키오스크에서 발전을 해서 안내 서비스 로봇까지 가는 그런 단계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로봇의 구동 과정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전통형 산업 로봇에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로봇 팔이죠. 이것도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로봇의 구동 과정을 보시면은 제어 컨트롤러에서 모션 제어 어떻게 움직여라 서브 드라이브 모터는 어떻게 돌려라 이런 컨트롤러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요 신호를 받아서 뭐 액추에이터라고 그래가지고요 서버 모터와 감속기를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조, 기구의 유닛, 뭐 팔 이렇게 이제 껍데기를 만든다든지 바디를 만든다든지 요런 세 가지 구동 과정을 거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서버 모터가 달려가지고요 여기에 뭐 감속기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돌기도 하고요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하고 요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종류별 서버 모터와 감속기는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직규 좌표라는 것은 전후 좌우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인데 이것이 AC 서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모닉 감속기, RV 감속기 이런 쪽으로 이제 점차 발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모닉 감속기라든지 RV 감속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교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게 하중을 견뎌야 되고 상당히 복잡하게 내구성도 높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모닉 감속기와 RV 감속기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보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일본에서 한 8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업체들 SPG를 비롯해서 나머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속기 업체들은 꼭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감속기 이전에 모터죠. 서버 모터 이렇게 회전력을 주는 서버 모터를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뭐
뭐 파나소닉 일본이죠, 미쯔비시 일본이죠, 야스카와 일본이죠, 화낙 역시 그죠. 그래서 지멘스라든지 ABB라든지 이쪽은 상당히 적습니다. 가장 먼저 로봇을 도입한 게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일본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로봇 투자를 했는데요. 그런 기술력의 축적으로 인해서 세계 서버 모터 시장, 감속기 시장은 누가 잡고 있다? 일본 쪽에서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감속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감속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조금 안 잡히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모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회전 흐름들이 나옵니다. 회전을 하면서 회전력을 막 주면은요, 요 기어들을 가지고 뭘 한다? 회전 속도를 떨어뜨려서 천천히 돌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방향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감속기입니다. 리듀서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 유성기어 감속기, 그 다음에 원기어 감속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모닉 감속기, 아까 이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하모닉 감속기는 사실 2010년 후반때까지는 일본에서 특허를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특허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요것은 감속기가 자 위에하고 비교를 좀 하면요, 신기한 것은 요것은 쇠로 딱 만들어져 있죠, 기어. 그래서 얘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힘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모닉 감속기는 이런 식으로 요 안에 있는 벨트가 모양이 변합니다. 이렇게 세로로 달걀 모양이 됐다가 이게 옆으로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세밀한 제어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모닉 감속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하모닉 감속기, RV 감속기의 시장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보시면은요, 하모닉 감속기의 성장 속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13%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나온 산업용 로봇들은 1차원적인 제조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여러 개가 함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제어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세밀한 제어는 뭐가 필요하다? 하모닉 감속기, RV 감속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하모닉 감속기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속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감속기에 있어서 국내 탑 업체는 어디냐? 바로 SPG가 되겠습니다. 제가 SPG 아까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SPG가 중요한 것은요, 로봇 부품별 상대 매력, 그러니까 매출의 비중을, 원가 비중을 한번 보시면은 신기하게도 모터는 20에서 30%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속기가 얼마? 30에서 40%.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알려지고 있고요. 수익성도 모터보다도 뭐가 감속기 쪽이 수익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경쟁 기업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SPG가 만드는 로봇 감속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감속기 만드는 게 해성 TPC도 있고요, 우림 PTS도 있는데, 지금 수급을 본다면 SPG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따가 차트도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SPG가 지금 만들고 있는 로봇들, 여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보시면 직교 좌표 로봇, 그죠?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요런 로봇에는 유성 감속기가 들어가고요, 로터리 테이블형 감속기 스카라 로봇이라는 데 들어가고, 협동 로봇 여기에는 SH 감속기, 산업용 로봇에는 SR 감속기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감속기들을 전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투자가 집중되면서 뭐가 나온다? SPG는 매출액들이 상당히 강하게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요, 2015년에 139억 밖에 되지가 않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런 식으로 꾸준하게 늘면서 외형 성장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PG는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투자 포인트가 어딘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의 일봉 흐름들입니다. 금요일장인데 지수가 좀 흘러내리고 종목들 밀려나가는 구간에서도 오늘 양봉 흐름들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몇 퍼센트, 10% 이상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SPG는 이전에도 몇 차례 추천을 좀 드리고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8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지수가 급락하고 9월달 박살이 나는 중에서도 얘는 SPG는 어떻게? 자, 보세요. 여기에서 저항선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저항선 여기 또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게 여기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지금도 9월달에 지수가 박살나는 과정에서도 이 차트
차트 상에서의 지지선을 깨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관리하고 있고 누군가는 지지선만 오면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성장성을 본다면 자,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에서 보시면은 이미 신고가를 한번 찍어 놨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지금 성장성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요 추세대 하단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신고가로 내달리는 흐름들이 연말 아니면은 내년 초에는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서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차트를 좀 비교를 좀 해드리면요. 너무 올라서 무섭다. 그러면 카카오페이를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어떻습니까? 많이 빠져서 살만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쌍바닥을 잡지 못하는 종목들, 그죠? 이렇게 깨고 내려와서 또 깨고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어디서 걸립니까? 여기서 걸리는 거죠. 그래서 또 내려가고 또 전저점을 깨니까 또 내려가고 또 여기를 깨니까 완전 급락이 나오는 약한 종목은 더 약한 흐름들이 나오고요. 강한 종목은 계속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차별화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SPG 많이 올라가서 겁난다라고 하시지만 일단 이 상승 추세, 이 강도는 굉장히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SPG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되 파동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지금 7번이죠. 여기에서 21선 밑에서 쌍바닥 잡고 올라가는데 21선 다시 안착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8,5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요. 전저점대 17,000원대 아니면 16,900원대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빠져가지고 다시 바닥을 잡으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은 여기까지 보시고 SPG를 한번 관심을 가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그게 뭡니까? 협동 로봇이 제가 중요한 섹터 중 하나다. 앞으로는 협동 로봇 쪽의 성장 흐름들이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서 국내 탑 그죠? 1위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몇 차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왜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감속기도 필요하고 구동기, 모터죠. 엔코더, 브레이크, 제어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감속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개발을 완료를 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속기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고출력 구동 모듈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구동기 이쪽이죠. 그 다음에 토크 센서도 있고요. 안전 충돌 감지 모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자체 개발을 전부 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시장 대응도 굉장히 빠를 것이고요.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률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까지는 실적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었는데 2021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22년 흑자 전환,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외형 성장 실적 급증이 나올 가능성들 있어 보여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한번 보시면은 CNC 머신에도 들어가고요. 사출 로딩 로봇에도 들어가고 용접도 하고요. 바리스타 요런 서비스까지 진출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은 치킨도 로봇이 튀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장을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요런 것들이 한번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의 매출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가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크게 떼어 놓은 것인데요. 원가는 고정밀 감속기 여기가 제일 큽니다. 여기가 제일 원가도 그렇고 수익률도 좋은 건데 나머지 부분 서버 모터, 제어장치, 본체, 기타까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죠. 여기에 이제 감속기가 따라 붙는다라고 했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성장성은 훨씬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일봉 흐름들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아까 SPG와 똑같죠. 6월달 급락할 때도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 지수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버티다가 막판에 한 대 두드려 맞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추세를 지켜주느냐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세요. 상승 추세대를 훼손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 상승 추세대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상승 추세대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 추세대는 한 번 더 확인이 되면서 더 강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많이 올라서 무섭지만 그래도 봐야 되는 구간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수급들 매수 흐름들을 좀 보시면은, 자, 이 상승 채널을 따라가고 있는데, 자, 매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대규모 매집 한번 들어왔죠. 또 들어왔습니다.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또 들어왔죠. 계속해서 매수가 갖다 꽂히고 있는데, 매도 나온 것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9월달 말에 그 지수 급락하면서 여기서 물량이 한번 한 300주 300만주 400만주 쭉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 지지선을 확인하고 나서는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줄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SPG와 똑같이 이 지수의 저 추세선의 하단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 3만원대 초반까지는 매수 가능하고요. 어디 이탈하면 버린다? 3만원입니다. 그죠? 전저점대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또 전저점대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손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앞으로의 성장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이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신고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윗골이 닮아서 털럭털럭 하는 것이 뭐냐면 상장된 이후에 여기 물량대를 지금 계속 손바뀜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4만원 돌파가 나오면 또 한 번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랐지만 우리가 내려오는 동안 어떻게 여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 종목은 뭐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서비스 로봇 시장의 로보티즈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래 로보티즈가 하는 것은 뭐냐면 다이나믹 셀이라고 해서 액추에이터 라인업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서버 모터하고요, 감속기 이런 것들을 움직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속기와 제어기, 구동부, 통신부를 하나로 통합한 모듈 정밀 제어가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원래 이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대단한 것이 다이나믹 셀이 2012년, 2019년에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어디 로봇 부품 강국인 일본으로 역수출될 정도로 높은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을 받았다 라고 나와 있죠. 특히나 지금 뭐 다양한 기업들, 특히 이제 LG나 디즈니 등에 판매되고 있는데, LG하고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LG가 지분 투자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분을 공동 투자해서 LG와의 어떤 시너지, LG 그룹과의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느냐 하면요, 로보티즈가 만드는 요런 집개미 또 일개미 이런 서비스용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집개미는 저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실내에서 뭔가 수행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LG전자에서 이제 클로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개미는 뭡니까?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텔이나 이런 서비스업에 있어서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역할을 하는 요런 서비스용 로봇들을 지금 개발을 해 놨다라는 거죠. 특히나 로보티즈는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차트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보티즈 보시면은 딱 봐도 뭐가 있습니까? 지수의 급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특히나 6월 달에 지수 급락하는데도 거의 전저점대를 지켜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지수 또 한 번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SPG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슷하게 상승 추세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 흐름들 똑같습니다. 추세대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바닥을 2번에서 3번 정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21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늘 21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 로봇 테마에 있어서는 로보티즈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PG가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 로봇 테마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얘네 쪽에서는 수급이 붙어 있다. 그리고 얘네가 대장, 부대장으로 올라서면서 테마 자체를 끌고 갈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차트 수급 흐름들 보시면은 매수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나가는데 물량 하나 조금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물량 없어요, 그죠? 또 매집 들어왔습니다. 또 매수 들어왔죠. 또 매수 들어왔죠. 또 매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도가 있느냐? 아니요, 거래량 줄죠. 그리고 어떻게 상승 전환하니까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똑같습니다. 추세선 내려올 때까지 하단까지 내려오는 구간까지는 매수, 그 다음에 손절은 전저점 때 손절을 잡으시면서 로보티즈도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로보티즈는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습니다. 연초에 급등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3만원대 구간에서는 뭐가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단타 보시는 분들은 정고점대 아니면 3만원대 2만원대 29,000원대 요런 데서 한번 매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 흐름이 로봇 테마가 강하게 붙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정고점대 연초에 나왔던 고점부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조금 오래 들여서 이 로봇 테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그죠? 예탁금이 없고, 그래서 테마 흐름들도 상당히 약세 흐름들을 보이거나 아니면 짧게 급등하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로봇 테마에서는 유독 많은 종목들이 지금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돈이 좀 들어오고 예탁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로봇 테마 꼭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강한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큰 흐름 잡아드리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언제 여러분들이 물을 타야 될지, 언제 여러분들이 배팅에 나가야 될지 그 시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같이 추천주 나가고 있는데요. 추천주 흐름들 최근 들어서 나쁘지 않죠. 요런 추천주들 가지고 여러분들 단타 치시면 돼요. 단기 흐름들 단타 흐름들 잡고 싶은데 내가 종목을 뽑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플 설치하는 방법은요, 주식성공TV 영상을 검색하셔서 제 영상을 보시면 영상의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흐름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 혼자 벌벌 떨면서 공포에 질리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또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또 내가 물린 종목은 언제 물을 타서 빠져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강한주식 연구소 어플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